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기력이 없게 만드는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증후군이면 이 실체가 없어야지 증후군이지. 근데 그 원인들이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오늘은 그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 네. 이런 거는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힘이 없다. 진짜 만사가 귀찮다. 네. 그러면 공손이고 뭐고 그냥 뭐 어른이 앞에 있어도 그냥 들어눕는 게 네. 상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이렇게 네.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이제 고상한 단어로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오늘은 그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력도 사실 이제 무기력 증후군이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증상이 있는 왜 생기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네. 증상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의 이렇게 그룹으로 좀 묶어놔야지 될 것 같으니까 무기력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기력 증후군은 도대체 뭔가 꼭 이게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고 그냥 네. 그냥 무기력한 건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무기력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셨냐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무기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제 딱 맞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습니다. 이건 뭐 이거 딱이죠. 이 무기력이 있으신 분들은 백발백중 가장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사람도 만나기 싫고 지금 일도 하기 싫으니까 계속 미루게 되고 네. 공부 중요한데 이런 것도 안 하게 되고 운동 이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안 하고 자기 개발 안 하고 필수적인 일을 전부 다 미루고 안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방 청소, 씻는 일, 가끔 밥을 먹는 일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 패턴도 흐트러지고 네. 뭐 당연히 몸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밥도 잘 안 먹고 이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한 기분도 들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무기력을 없애고 싶은데 도대체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네. 난 지금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게 되고 뭐 이게 탈출 방법이 본인이 찾기는 네.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 이렇게 딱 꺼내줘야지 되는데 말이죠. 이제 무기력이 이게 심해지면 지금 이런 증상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 가기도 싫어지고 네. 이러면 뭐 돈도 벌 수도 없고 뭐 완전히 이제 꼬여지게 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게으름 부리지 말고 너 좀 해. 공부 좀 해. 왜 그렇게 빈둥거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더 짜증이 나요. 네. 우라가 치밀고 이제 더 이제 힘이 들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분들은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신과를 간다고 이제 기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일단은. 그럴 수 있죠. 네. 그 무슨 말이냐, 이제 정신과에서 실제로 쓰는 약들이 이제 뭐 항우울제, 뭐 항불안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실 텐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자체가 내가 불안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기력이 없게 만드는 정서적으로 참 냉소적으로 만들고 그죠? 보람이 없게 하고 능률이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원인들이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기력 증후군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증후군이면 이 실체가 없어야지 증후군이지. 다른 병원에서는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데 네. 어떻게 왜 증후군이라는 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실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까? 네. 또 반드시? 네, 반드시 야, 있습니다. 이거 이유는 이제 우리가 결국에 무기력하단 말은 내가 내어줄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파산된 상태죠. 네.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극도로 소모하고 있는 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증후군이라고 붙는 이유는 예를 들면 딱히 붙일 만한 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다행인 상황이죠. 마음도 아닌 거고 예를 들면 어떤 극도의 염증도 아닌 거고 뭐 호르몬이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닌데 에너지는
부도난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야, 너 죽을 병 아니니까 네. 너 괜찮아. 이렇게 사실 위로해주기도 참 애매하고 그죠? 네. 이게 뭐 채찍질을 하기도 참 애매한 네. 이런 상태가 무기력 증후군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 무기력 증후군을 실체는 뭡니까 도대체? 저는 근육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피로. 네. 굉장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만성 피로라든지 무기력, 뭐 번아웃 신드롬 이런 데는 부신 피로를 많이 붙이거든요. 네. 근데 부신 피로를 만드는 더 근본 원인에는 근육 피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도 우리 몸은 일을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냐? 이 두개골 이 안에 들어있는 뇌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균형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력선에 딱 일치되게 서 있으면 우리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서 있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만 잡아도 안 쓰러집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쓰러질까봐 지금 굉장한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근육마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 근육들은 아주 후덜후덜하게 지금 이 그 구조물들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밤새 우리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조금만 활동을 해도 우리 신체를 쓰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다 소모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로봇 공학을 보면은 네네. 굉장히 이해하기가 네. 쉽습니다. 이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탱크처럼 네네. 그렇게 바퀴를 달면 굉장히 쉽게 될 문제인데 이게 지금 로봇 공학에서는 다리로 걷는 거, 네네.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가는 거, 뛰는 거, 춤추는 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어렵죠. 쉽지 않다는 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몸을 조금 움직일 때 다른 것들이 계속 균형을 맞춰줘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바닥을 이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정교하게 네. 움직이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수많은 이렇게 실린더 모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계속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는 자체적으로 다 되고 있다는 네. 건데 그러면 그걸 도대체 누가 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그 과정을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사. 근데 그 반사를 신경이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반사의 일을 하고 있냐?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균형 잡는 데 쓴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균형이 좋지 않은 사람이면 그 에너지가 90%를 넘어서겠죠. 그런 사람이 어떤 뭐 고등사고가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나와서 사회에 공헌을 할 에너지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균형이 정 가운데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를 극도로 소모하는 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일들을 볼 수 없는 무기력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숙명인 거죠. 아니 균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네. 보통 이렇게 시력으로 네. 이게 기울어졌는지 아닌지 이런 네.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귀에 이게 평형 네. 감각으로 네.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신경이 90%가 쓰여진다는 얘기입니까? 눈과 귀 더하기 우리 모든 근골격계나 관절에서 올라오는 고유감각 영역에 쓰는 거죠. 전신의 신경이 돌아가는 게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네. 여기에 맞춰서 고유감각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근육들을 그렇죠. 막 조정을 하는 게 뇌 신경의 90%가 네. 이게 이제 활용이 된다. 네, 네. 이런 얘기군요. 야, 이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들이 내가 균형을 잃었을 때 소모가 가장 많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균형을 잘 못 맞추는 그런 몸이 결국은 중심선에서 네.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뭐 척추측만이 있다거나 일자목이라거나 뭐 거북목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계속 네. 스물스물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을 누군가가 조금씩 그냥 흔적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에너지 도둑, 네. 그죠? 그 에너지 도둑이 내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내 자신의 어떤 부위를 고치고 어떤 부위를 손을 봐야지 될런지를 잘 알아내야지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무기력의 실체다. 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콜럼버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콜롬보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진짜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꼬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닥터 조준호 원장님을 찾아뵈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맞춰주는 치료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부분 첫 마디가 하시는 말도 이거죠. 몸이 좀 가벼워요. 가벼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가벼운 사람이 이제 무기력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그렇죠. 호흡이 편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자세들이 여러분을 무기력, 번아웃, 만성 피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 참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몸의 균형이 내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는 흡혈귀다. 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여기에는 또 숨은 이게 조력자 또 있거든요. 네. 또 있는데 그게 호르몬 중에서도 이게 DHEA라고 이게 기력 호르몬에 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뤘으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력 호르몬 DHEA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